그라목손 살인 사건. 당신이 몰랐던 7가지 사실들. 1950년대에 개발된 농사용 농약이다. 처음엔 농약으로 개발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에게 엄청나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자살, 살인 등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게 됐고 현재는 사용이 금지된 제초제이다. 자살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살인 사건으로 이용된 경우도 흔했다. 일본에선 연쇄살인을 넘어 대량살인을 했던 사건도 있을 정도이다. 문제는 그 고통의 정도가 엄청나게 극심하기 때문에 무서운 약이라는 것이다. 또 농약으로서의 능력도 우수하기 때문에 아직도 암암리에 암거래가 되고 있어 오남용 문제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라목손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다. 1882년 나이아신을 발견한 것으로도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화학자 후고 바이델과 그의 제자 루소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졌다. 처음 만들어졌을 땐 정확한 용도를 몰랐다. 그러나 1933년 정확한 성질을 알게 됐고 1950년대부터 농약으로 개발되었다. 강력한 산화작용 덕분에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그라목손은 이후 반세기 동안 가장 유명한 제초제 중 하나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문제는 부작용이었다. 농약으로서 뛰어난 성능을 앞세워 엄청난 판매고를 얻기 시작한 그라목손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는데 바로 사람에게까지 엄청나게 위험한 물질이었다는 것이다. 소량이라도 마시게 되면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물질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먹여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다. 또는 그 특유의 푸른 색상 때문에 음료수로 착각하고 마셔버려 죽는 일도 생겼다.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자 스웨덴, 핀란드 등 서유럽 국가를 시작으로 퇴출되기 시작했고 2007년에는 유럽연합 전체에서 사용이 금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는 판매와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라목손을 마시게 되면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죽는다. 성분 자체가 산소를 활성산소로 바꾸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마시고 숨을 쉬면 인체의 장기가 점점 섬유화가 되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폐도 섬유화가 되기 때문에 숨을 쉬어도 숨이 막히는 상황이 펼쳐진다. 물에 빠져 1분 동안만 숨 막혀도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증상은 짧으면 4일, 길면 10일 동안이나 지속된다. 상대적으로 사망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이 커진다. 심한 경우 그냥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더 큰 문제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들도 고통받는다는 것이다. 서서히 죽어가는 환자에게 손 쓸 수 있는 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의사나 가족들도 극심한 고통을 받는 환자를 보며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진다. 소주 한 잔 정도만 마셔도 100%다. 그냥 무조건 죽는다. 농약 먹고 자살한다고 할 때 말하는 게 보통 이 그라목손이다. 성분의 특성상 홧김에 마셔버려 자살을 하거나 원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살인할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문제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인데 다른 자살 방법과는 다르게 물을 수가 없다. 자살 미수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이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보통 홧김에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그라목손을 마셨다면 후회해도 소용없다. 당장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숨이 막혀오는 증상이 발생할 것이다. 응급실에 방문해도 의사들은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다. 이때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라는 말을 전한다. 그런데 환자나 가족들은 이런 사실을 잘 믿지 않는다고 한다. 당장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서히 숨이 막혀오고 통증이 밀려올 것이며 그 통증은 점점 심해진다. 점점 심해지는 통증은 그냥 죽여달라고 애원을 할 정도가 된다. 성분 자체가 산소와 반응하다 보니 숨을 안 쉴 수도 없고 그야말로 미칠 노릇이다. 살인에 이용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뉴스 기사에서 종종 다루기도 했다. 그중 유명한 살인 사건으로 포천 농약 살인 사건이 있다. 특이하게도 범인이 여성 연쇄살인범이었다. 1970년생 여성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그라목손을 이용해 일가족을 살해하고 한 명에게 중상을 입힌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었다. 남편과 가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과 보험금을 목표로 저지른 사건이라는 점에서 엄여인 보험살인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대한민국 역사상 여성이 저지른 4번째 연쇄살인 사건이기도 하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여성 연쇄살인범들은 모두 목적이 돈이었다고 한다. 또 자살을 유도한 사건도 있었다. 유부녀가 불륜 동거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여 그라목손을 술에 섞어 마시게 한 살인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피해자와 꽤 오랜 시간 동거를 했었는데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시작했고 말다툼 끝에 그라목손을 탄 음료를 술잔에 따라주어 죽게 만들었던 엽기적인 사건이다. 여담으로 포천 농약 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명백한 증거 앞에 모든 범행을 일체자백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동거남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1985년 일본에서 일어난 연쇄독살 사건이다. 그라목손을 이용한 무차별 대량살인이지만 모방 범죄와 자살, 자작극 등이 섞여 범행의 실체를 밝히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은 사건이다.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종료되고 말았다. 무려 1차부터 12차 사건까지 연쇄살인 사건이 연속되었다. 줄을 잇는 연쇄독살 사건의 일부는 발칵 뒤집혔다. 일본 국회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범인은 오로나민 씨의 그라목손을 첨가했다. 그리고 익명의 다수에게 음료수를 뿌렸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대량 살인을 당했다. 1985년 9월부터 시작된 연쇄살인은 11월까지 단 3달 동안 12차에 걸쳐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다. 당시에는 CCTV가 없던 시절이었고 목격자도 없어 범인은커녕 용의자를 특정하는데도 실패했다. 범인은 매우 치밀했다. 자판기를 이용할 때 내가 구매한 음료수 외에 다른 음료수가 있다면 행운으로 여기고 챙겨갈 것이라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그라목손을 첨가한 음료수를 뿌린 방식이었다. 일종의 테러였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범인을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불특정 다수에게 행한 살인행위였고 많은 약물 중에서도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라목손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1977년에 일어난 청산콜라 무차별 살인사건이 있다. 청산콜라 사건은 유리병 콜라에 청산가리를 주입해 공중전화 박스 등에 뿌려놓았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살인용으로 청산가리를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공중전화 근처에 놓았다는 점 등이 본 사건과 다른 점이다. 여담이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오로나민 씨의 뚜껑은 지금과 같은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기대의 먹거리 테러 사건이다. 2006년 7월 범인은 약 8일간 콜라 회사에 20억을 요구했다. 범인은 20억을 주지 않으면 제품에 그라목손을 넣겠다며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협박했다. 총 70여 차례나 협박을 하였으나 모 콜라 회사 측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무고한 시민들이 그라목손이 주입된 콜라를 마시게 되었다. 경찰은 총 7명이 그라목손 콜라를 마셨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피해자보다는 콜라 회사에 비난하는 여론이 거셌었다. 70여 차례나 협박을 하는 동안 경찰이나 언론사,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 심지어 범인이 구체적인 지역까지 제시했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점이 알려지며 수많은 질타를 받았다. 추가로 콜라를 마신 후 몸이 이상하다는 소비자를 찾아가기도 했는데 그 대응이 엉망이었다. 몸이 이상하다는 소비자에게서 콜라를 회수한 후 국과수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여 그라목손 성분이 확인이 되고 나서야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것이다. 그라목손의 특성상 1분 1초가 시급한 순간에 콜라 회사 측의 그러한 대응은 수많은 사람과 언론들의 질타를 받기에 충분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콜라 회사의 리콜이었다. 뒤늦게나마 리콜 조치를 시행하여 범인이 지목한 광주와 화순 담양 등지에서 판매된 콜라를 회수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정한 비난의 대상인 범인은 경찰에 붙잡혔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사건의 범인도 여성이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공짜 너무 밝히지 말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